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정리해 보시죠. 오늘은 어제 화면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석유 시추 기업들 신고가 종목들을 뽑아 정리해드리면서 이들 종목만이 아니라 에너지 서플라이 체인들 전반이 비슷한 양상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사점으로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투자처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인플레이션 상승을 누릴 수 있는 쪽 어디가 될까요? 결국 원자재 가격 상승을 제품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다음 통에 확인해 보시죠. 자, 3월부터 꾸준히 이에 대한 고민 함께 해드렸습니다. 3월 24일에 당잠사를 통해 정해드린 내용, 일단 종목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이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로 남해화학과 유니드 탑픽으로 꼽았고요. 다음 보시죠. 4월 5일에는 농기계 기술 발전에 주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국내 탑픽으로는 대동과 TYM 꼽았습니다. 네 종목의 주가 흐름, 최근 흐름 차트 확인해 보시죠. 이 중에서 대동은 역사상 신고가 어제 종가로 경신을 한 모습이고요. 남해화학, TYM, 유니드 모두 연중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이런 내용을 복귀하는 이유는 어제 이 중에서 특히 남해화학에 대한 추가 리포트가 올라왔기 때문에 정리해드리고자 함입니다. 보고서 내용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기업 개요 보시면 남해화학은 매출 비중이 비료화학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유류 사업은 유통업이기 때문에 내용들 보시면 실질적인 이익 창출은 사실은 비료 쪽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지금 비료 체인이 다 같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석탄의 쇼티지와 러시아 전쟁에 기인했다고 보고 있고요. 러시아 사태로 인한 공급 차질은 3월에서 4월 수출 가격에 반영이 돼서 보다 큰 상승세가 예상된다는 삼성증권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결국 비료, 암모니아, 정유 제품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남해화학의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 건데요. 다만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뛰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익성, 그 이후에 대한 수익성은 확인이 필요하다는 코멘트 같이 달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시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증시 마감 상황 가지고 왔습니다. 다우지수가 장 초반에는 좀 버텨주는 듯 했는데 막판에 속절없이 다른 지수와 함께 밀리면서 3대 지수 모두 약세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이고요. 다우는 2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밤 미국 증시는 휴장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날은 옵션 만기일이라서 일단 주말 사이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니까 피하고 보자라는 심리가 자리했던 듯 싶습니다. 장 초반부터 눈치 게임이 벌어졌었는데요. 테슬라가 지수 하락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또 깜짝 발표를 했죠. 트위터에 공개 매수를 제안했습니다. 누가 세계 부호 1위 아니랄까 봐 이거 모두 100%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 매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이 소식 발표된 직후에 테슬라의 주가가 분봉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기록했거든요. 어쨌든 이 내용으로 시장 좀 기술주의 매도를 촉발했다는 분석입니다. 참 일론 머스크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에 자율주행에 로봇, 인공지능, 생명공학, 태양광, 코인, 우주선, 인공위성, 이번에는 소셜미디어도 추가할 모양이네요. 정말 슈퍼맨도 이런 슈퍼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흐름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평가가 나올지가 앞으로의 기술주의 방향에 키를 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죠. 시장 하락의 사실은 본질적인 이슈는 매크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경제 지표입니다. 미국의 3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됐는데 전달보다 0.5%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 여파로 미국의 소비자들도 지갑을 어쩔 수 없이 열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내용 좀 보시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 판매를 제외하면요. 3월 소매 판매는 오히려 전달보다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주초에 발표된 3월 CPI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도 구매 여력 감소의 영향이 일부 반영됐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미국 가계에 타격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시장은 바라봤습니다. 다음 보시죠. 두 번째는 달러 강세로 치솟은 금리 문제인데요. 간밤 라가르드 ECB 총재가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했죠.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양적 긴축에 대해 양적 긴축, QT는 시기상조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연준은 지금 매파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유럽이 만약에 비둘기가 된다면 미국의 매기조는 더 크고 더 강하게 상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의 반응을 통해서 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간밤 유럽이 생각보다 긴축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하니 유로화는 약세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니 또 장기금리가 급등했습니다. 특히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이제는 2.8% 이상까지 치솟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미국의 긴축 우려로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금리 급등으로 빚을 내서 미래에 투자하는 성장주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공식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빚을 내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타격이 크진 않을 거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오랜 시간 시장에 형성돼 있던 공식이다 보니 일단은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미증시 하락 상위 섹터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자상거래, 반도체 장비, 메타버스, 대형 반도체 제조사, 클라우드 소프트웨어까지 줄줄이 큰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종목별로도 정리해 보시죠. 대형 기술주는 너나 할 것 없이 2~3%의 하락세를 씌워냈고요. 클라우드 쪽, 소프트웨어 쪽도 낙폭이 정말 컸습니다. 그리고 최근 계속 지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데이터 도구 흐름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반도체는 대형 반도체, 그리고 중소형, 장비단 할 것 없이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월 14일 저점을 깨면서 종가를 썼습니다. 다음 보시죠. 어떻게 오늘은 우리 시장이 이 물량을 소화할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시장은 이틀째 올랐지만 오늘 하락 출발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와 낙폭이 과했다는 매력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닥권 하단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맞춰지는지 여부 장중 내내 보셔야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맥 빠지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와중에 상승한 쪽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진격의 리오프닝이죠. 미국의 여행 수요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예약이 수요가 뒷받침되게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델타항공의 호실적이 그를 뒷받침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추가 상승 이어집니다. 호텔, 여행, 항공, 음식료까지 다 같이 들썩이는 모습 다음 보시죠. 종목별 상승률도 정리해봤습니다. 항공 섹터, 여행 섹터 강한 모습이었고요. 호텔 숙박도 강한 모습, 음식료 쪽에서는 코카콜라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간밤 음식료 안에서는 와인 관련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다음 보시죠. 우리나라도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예정이죠.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2년여 만에 거리두기 해제가 발표될지가 관전 포인트고요. 음식료 관련해서는 그동안 당잠사에서 관련 포인트 체크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섹터 보겠습니다. 지금은 유가가 큰 변동성을 보여서 사실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은 관심이 시들한 모습이긴 한데요. 다음 개화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차분히 자료 정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신영증권에서 마침 어제 수소 서플라이 체인 관련해서 방대한 자료를 발간했는데 70페이지에 육박합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겠지만 한번 쭉 훑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지금 수소 밸류체인 쪽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레이 수소도 있고 블루 수소도 있는데 특히 진정한 수소는 그린 수소 쪽 수전해 수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특히 주목을 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시간 관계상 관련된 기업만 뽑아서 좀 정리를 해볼 거고요. 국내에서 수전해 기술 성과가 있는 쪽은 한화솔루션이라고 봤습니다. 물론 중장기 유망 기업입니다. 미국은 플러그 파워가 대표적인데 최근 SK ENS와 인천의 아시아 합작법인을 설립한 바 있고요. 조금 전에 UBS에서 국내 관련 신재생 쪽 분석 보고서를 냈길래 그 관련 종목만 추려봤습니다. CS윈드가 빠졌네요. CS윈드를 순수 풍력 관련 기업으로 주목을 했고요. 수소 쪽은 두산퓨얼셀에 주목을 했습니다. 한국전력도 이 신재생 에너지에 박차를 가하긴 하겠지만 결국에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발목을 잡고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의해야 된다는 코멘트 함께 내고 있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